네, 저희 팀은 오늘 혐오 표현은 또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그것이 어떤 파급력 과정이 있고 또 그런 어떤 해결 방안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 발표하겠고요. 저는 발표를 맡게 된 임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화이트 스피치 괜찮으시면 제가 잠깐만 실례 한번 하겠습니다. 상준아, 장애인이야? 제가 한 건 지금 혐오 표현인가요? 상준아, 여자친구가 데이트는 돈 안 내. 김치랄까? 혐오 표현일까요? 교수님이 나랑 대화하는데 말이 안 통해. 너무 꼰대야. 혐오 표현일까요? 이렇게 혐오 표현은 도대체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건지 저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대한민국에는 혐오 표현 이제만 떠오르는 뜨거운 감자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혐오 표현은 아직까지 한국에서 그 정의에 대해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잘생겼죠? 저예요. 머리가 짧았는데 괜찮나요? 네. 네, 친구들은 약간 못 하셔갔다 그러는데 네, 일단 한번 이 친구에게 제가 한번 혐오의 모습을 씁니다. 야! 한남충아 말했더니 제가 대답을 하네요. 저한테 혐오 쓰지 마세요. 근데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남자는 기득권이라서 혐오 용어가 아닌데 라는 말이 돌아옵니다.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저희가 넣은 예시고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사실 혐오 표현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혐오 표현이 한남충은 혐오 표현이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한남충은 남성이 기득권이기 때문에 혐오 표현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근데 또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기득권은 무엇인가? 남자는 정말 기득권인가? 또 생기겠죠. 그럼 기득권과 소수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많은 의문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혐오 표현은 현재까지 굉장히 정의가 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처 말은 또한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그렇다면 외국의 사례는 어떤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수정헌법 1조에 표현의 자유가 들어가는 죄송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들어간 만큼 굉장히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때문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아니라면 혐오 표현에 대해서 어떤 법적 규제나 제재가 들어가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국민권법을 적용해가지고 어떠한 인종차별과 혐오 범죄는 제재를 하고 있지만 사실 혐오 표현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제재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에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독일은 과거에 나치의 만행을 반성하기 위해서 혐오 표현의 법적 규제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실제로 혐오 표현 시 최소 3개월부터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하고 있고 무엇보다 재미있는 점은 최근에 독일에서 발행된 법이 어떤 게 있냐면 SNS 게시글에 혐오 표현이 게시가 올라온다면 그래서 회사가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라는 페이스북 회사가 그 게시물을 24시간 안에 삭제하지 않는다면 약 5천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650억의 벌금을 처하는 지금 굉장히 강력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독일에서 좀 배울 게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혐오 표현, 헤이트 스피치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혐오 표현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모습에서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통자와 해악과 욕설의 민족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속어와 은어를 많이 만들어내고 또 빈번하게 사용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주 옛날부터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욕설과 혐오 표현이라 부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존재를 해왔어요. 하지만 최근에 혐오 표현이 다시 이슈가 되고 떠오르면서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혐오 표현은 2010년경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서 어떤 외국의 노동자나 혹은 특정 지역인에 대한 비하로 시작을 해가지고 좀 더 확산되고 그것이 나중에 좀 더 커져서 여성, 지역, 정치적인 그런 혐오 발언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에 일가베스 저랑소라는 사이트가 출몰하면서 이 사이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홍어, 대구 비하, 광주 비하 이런 것들 여기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그리고 여성분들에 대한 아주 입으로 담을 수 없는 그런 혐오 발언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공론화되기 시작한 혐오 표현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혐오 표현들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나마 좀 동의가 되는 사람들이 대다수 사람들이 이거 혐오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모아서 한번 세분을 해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혐오 표현들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대상도 다양하고 범위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 팀이 생각한 것은 각 카테고리별로 세분화를 하고 그에 따른 다른 차별화된 맞춤화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장애인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분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살면서 단 한 번도 누군가의 또라이라는 말을 안 해본 적이 있다. 손 한 번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없을 겁니다. 그만큼 장애인들에 대한 비하는 너무나 빈번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봤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든 인식의 문제입니다. 너무나 널리 사용되는 만큼 장애인들에 대한 혐오 표현인지 모르고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말 심한 욕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 이런 거라든가 이런 욕설을 대체대로 약간 약한 욕설로 쓰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때문에 이런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 저희들은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서 공익 광고와 캠페인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의 인식을 전환해서 또라이, 정신병자 이런 말들이 쓰면 안 되는 말, 차라리 어떤 씨, 이런 개 이런 그런 만큼 강력한 목소리라는 인식을 전환을 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다음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소수자는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핫한 혐오 표현에 대한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성적 개방치가 너무 늦고 그리고 일부 종교인들이 동성애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퀴어 페스티벌 이런 것도 열리면서도 굉장히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팀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저희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지금 되게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소수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기는 성소수자를 인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 팀은 이들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그런 이들을 인정하는 사람들에 대한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힘을 어떻게 실어줘야 되냐? 힘을 실어준다는 가장 강한 것은 저희는 당연히 나라, 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배려할 수 있는 그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들, 동성원 제정들 이런 것들을 제정하면서 천천히 어떤 인식들을 개선해 나간다면 과도기를 지나 성소수자의 혐오 표현을 많이 가라앉을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녀에 대한 남자에 대한 혐오 발언, 여성에 대한 혐오 발언. 사실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가장 최근에 너무나 뜨거운 감자고 너무나 민감한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쯤 과열의 정도가 도가 지나쳤기 때문에 저희도 이걸 많이 고려해봤지만 사실 표면적인 어떤 문제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대체 단어라든가. 하지만 저희 생각할 때 대체 단어나 그런 것들은 결국 안 쓰면 안 씁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현재 이것들 남녀 갈등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지금 힘들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드리고요. 하지만 저희가 발표 후반부에 전체적인 혐오 표현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에 대해서 규제에 대해서 저희가 또 준비를 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저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비하 발언에 저희가 또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고려를 해봤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옛날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께서 어떤 되게 편견이 심하였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차별을 받았는데 사실 요즘 시대는 조금 약간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은 그걸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어떤 외국인 범죄, 무차별적인 수용이 되는 다문화법 이것을 위해서 어쨌든 외국인들이 이방인 인식하는 한국인들이 훨씬 더 혐오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있었던 편의점 살인 사건 조선족 분께서 이제 저희 한국인 편의점 알바생이 칼로 난도질해서 내가 40일 찔러가지고 죽인 사건 이런 것들이 뉴스로 올라온다면은 당연히 저희 한국인들은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이런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과 혐오감이 들 수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희는 어떤 걸 생각했냐면은 당연히 국가의 통제가 필요합니다. 현재 무차별적 수용을 위한 인력 보충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다문화법은 지금 정도를 지나쳤습니다. 때문에 국가 통제가 외국인 범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할 거고 또한 언론이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 보도를 할 때 외국인과 조선족 이런 말들 강조하는 것보다는 조금 지양하여서 이들이 외국인 전체가 아니라 이들도 외국인 중에 일부라는 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게 이렇게 한다면 외국인들의 혐오가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혐오 표현들은 도대체 어떤 파급을 갖고 있고 어떤 피해를 나타내는지 저희가 한 번 더 조사를 해봤습니다. 먼저 혐오 표현을 당한 피해자들은 2016년 12월에 국가인권위원회 조사한 결과 면접 결과 중에서 자존감 손상, 불안함, 두려움 그리고 다시 겪고 싶지 않다 이런 등의 정말 심리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고 있고 실제로 치료를 받게 되신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무엇보다 저희 팀이 가장 지금 문제를 생각한 이유는 바로 사상의 자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19년 저희는 현재 지금을 사상의 자유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어떤 누가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폭력적이고 굉장히 공격적인 이런 혐오 표현들이 공공연하게 사용되어가지고 소수자들의 권리를 뺏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공정한 사상의 자유시장이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때문에 저희는 이 전체적인 해결 방안을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혐오 표현을 규제할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치 국가가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위치의 나눔을 저희 규제하듯이 독점을 규제한다던가 그런 거 나누면 규정하듯이 혐오 표현 역시 규제할 차별금지법을 국가가 개입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차별금지법에 의한 시장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소송 배상, 손해배상 그리고 법률 구조 요청들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고요. 이것으로 확실히 혐오 표현이 어떤 것인지 불법임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의 결론 죄송합니다. 저희들의 결론인데요. 자, 혐오 표현은 대상과 범위가 다양해서 현 참고에서는 명확한 정의가 어렵다는 점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타공도 강한데 정의가 어렵기 때문에 편어표현은 세분화시켜가지고 맞춤형으로 일일이 저희가 또 화요표에다 말씀을 드렸고, 편어표현은 소자 표현의 개입 박탈하고 있었고 일 해결의 속도의 개입을 통한 편어표현의 분명한 정의와 차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괜찮으시다면 제가 실례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여성분들이 많으시니까 야 김치남들아 라고 말하시면 여러분 지금 굉장히 놀라시고 당황스럽고 기분이 좋지 않을 거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표가 지금 순위가 어떻게 되면 저희가 어떤 말을 했는지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런 감정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저희가 사회에서 혐오 표현이 많이 사라지면 좋겠다는 저희 마지막 바람을 담아서 죄송한 실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